네, 취준생들을 위한 대한민국 최초 쌍방향 동시소통 취업 콘텐츠의 혁명. 늦네요. 네, 안녕하세요. 박송입니다. 네, 오늘 진행을 맡은 이남규입니다. 네, 잡정보센터 금요 스페셜 취업 어벤져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취업 콘텐츠의 정석인 한국직업방송이랑 대한민국 대표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만난 지 벌써 오늘로 9번째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네, 오늘도 금요 스페셜은요. TV,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로 지금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 하반기 대기업 공채 중에 정말 가장 많은 취준생분들이 기다렸을 것 같은 기업입니다. 바로 이 삼성그룹의 계열사별 공채 전략을 알아볼 텐데요. 오늘이 입사 지원 마감 날입니다. 그러니까 네. 입사 지원서를 내기 전에 정말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을 하고 싶은 분들은 오늘 이 시간을 꼭 활용하셔야겠습니다. 네, 시청 방법 알려드릴게요. 잡코리아 메인 페이지에서 잡코리아 TV 아이콘 클릭하시고요. 9월 15일 실시간 방송 보기 클릭하셔서 채팅창 들어오시면 됩니다. 잡코리아 아이디뿐만 아니라요. 네이버, 카카오톡, 구글 아이디로도 로그인 가능합니다. 편하게 들어오셔서 무료로 실시간 컨설팅 받는 기회 꼭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질문을 주셔도 저희가 다 정리한 다음에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대답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질문 하나씩 올려주시고요. 취준생 여러분의 하반기 공채 필승 합격 전략을 세워드리는 잡정보센터 금요 스페셜 취업 어벤져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삼성그룹 입사 지원 오늘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 최종 점검을 위해서 포인트만 딱딱 짚어줄 최고의 전문가들도 모셔보겠습니다. 먼저 자소서계에서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마감이라 사실 마음이 좀 무겁네요. 저희도 다 무거운 마음입니다. 네, 정말 오늘 지원 접수 마감이지만요. 그래도 중요한 포인트 요거 하나 알려주신다 싶은 거 있으면요. 그 뭐 별건 없고요. 오늘 마감인데 뭐 전체적인 방향을 말씀드리면 또 더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서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삼성은. 네, 제가 자소서 레전드라고 하셨는데 제가 레전드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중 자체가 낮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력서에 입력하신 교양 과목, 전공 과목 이런 거 좀 꼼꼼하게 점검을 해주시고요. 자소서도 뭐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회사명이나 오타 이런 부분들 좀 자세히 확인을 해주시고 가셔야 나중에 이제 G사트 통과되고 면접장에 가셔도 분위기 껄끄럽지 않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또 한 분 모셨는데 요즘 이분 주가가 정말 최고라고 합니다. 네. 취준생들이 가장 상담하고 싶은 남자, 이건 잘 모르겠는데 또 줄 서야 하는 남자, 위포트의 차재원 코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쓰십시오, 여러분.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인사를 하는데 제가 말을 해버렸네요. 괜찮습니다. 이분 뭐 느리게 상담해 주시나요? 오늘 빠른 상담 해주실 거죠? 라고 묻게 돼 있는데요. 예, 일단은 빨리 상담을 드려야 되는 게 한 분 한 분 정말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서 얘기를 듣다 보니 늦어지는 것 같고요. 빠르고 퀵하게 도와드리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마감인데 뭐 딱히 이쪽에 대한 질문이 어떤 쪽이 나올지 또 걱정이 됩니다. 특히 2번 문항 같은 거 또 다양한 그 창작글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많이 기대가 됩니다. 어떤 질문 나올지 궁금합니다. 네. 존경하는 사람 있어요? 조민혁? 존경하는 되게 만족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조민혁. 좋네요. 네. 조민혁. 존경하는 사람 들으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조민혁. 무지하게 질문 주던데 지금. 아, 그렇죠. 네, 삼성 존경하는 사람. 네. 이병철 회장님 됩니까? 이건희 됩니까? 뭐 엄청. 네, 오늘 어떡하면 또 좋죠, 진짜. 이 투샷 또 네. 어떤 빠른 대답을 해주실지 기대가 네.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그룹이 사상 최초로 계열사별 공채를 했는데 오늘이 지원 접수 마감일입니다. 네. 꼭 최종 점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다 질문해 주시면 되겠고요. 5,000명을 채용하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삼성그룹 계열사 마지막으로 궁금했던 점들 오늘 다 속 시원하게 물어보시고 대답도 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채용 규모가 확 늘었기 때문에요. 네. 올해 취준생들 삼성 입사 경쟁 더욱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당연히 누가 어떤 경쟁자들이 나와 함께 경쟁을 할지 궁금하겠죠. 이 부분은요, 잡코리아 사전 설문조사 유엔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2017 4.3 최초로 삼성 계열사별 첫 공채, 오늘 마감일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나의 경쟁자들은 과연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지, 몇 번째 도전을 하는 건지, 왜 지원하는 건지 지금 바로 설문조사 결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설문조사입니다. 삼성그룹 공채 도전은 몇 번째입니까? 처음이라고 답하신 분들이 68%였습니다. 첫 번째 덜컥 붙으면 좋겠지만요. 두 번째가 20%, 세 번째가 8%, 2%의 다섯 번째, 네 번째 2% 순으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처음 지원하시는 분들은 왜 도전하는 걸까요? 그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46.4%의 분들이 유명 기업이라서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이 42.5% 채용 규모가 커서 기타의 8%가 있었고요. 2.3%의 자소서 합격률이 높다고 해서 마지막으로는 0.8%이 주변 사람들이 지원을 많이 해서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타 답변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벌려고, 예이! 그리고 대학생이라면 삼성이죠. 맞습니다. 제일 가고 싶은 기업이라서 어릴 적부터 꿈꾸던 기업이라서 나의 꿈이죠. 꿈을 꼭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대기업이라서 시대 변화에 빠르고 융통성도 있다. 이건 약간 좀 가식적인 것 같은데 다음 보겠습니다. 꼭 가서 일하고 싶은 이유가 있어서 뭘까요? 궁금합니다. 또 하고 싶은 일이 삼성에 있어서 희망하는 직무 분야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의 도전 이유, 그렇다면 삼성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지원하시는 분들은 왜 지원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40% 가까운 분들이 첫 공채 때부터 삼성 입사가 목표였기 때문에 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타 기업 입사자에 비해 연봉이 높기 때문에 스펙이 낮은 친구들이 합격했기 때문에 너가 붙었으니 나도 붙겠다 그런 심정이겠죠. 그리고 5%의 기타 답변, 마지막으로 주변에 합격자들이 많아서 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연봉이나 합격률보다는 그냥 삼성이라서 내가 삼성 바라기라서 이런 답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삼성 입사 어떻게 해야 합격할 수 있을까요? 그 합격 전략 스튜디오에서 쌤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삼성그룹 역시 대학생들의 워너비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재수, 삼수를 해서라도 꼭 가고 싶은 그런 기업 그룹으로 나타났는데 이 민혁 쌤, 이 삼성 같은 경우에 전에 탈락했던 지원자들이라면 불리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일단 이것부터 짚어주실까요? 1도 없습니다. 1도 없어요. 네, 삼성이 이제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아까 전에 뭐 재밌는 결과인데 뭐 첫 공채고 또 그 채용 규모가 많다 이제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정말 공평하게 채용이 진행이 되고 그 홍기찬 쌤도 계속 나와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친구도 스펙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홍기찬 본인도 네, 학점이 굉장히 노래하던 친구이기 때문에 그분이. 네, 그래서 이 자리에 없으면 이렇게 되는군요. 그렇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매주 출연해야지. 네, 그래서 학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공평하고 저희 학생들도 보면은 뭐 많이 지원한 친구는 한 3번 정도 지원해서 입사한 분들도 있고요. 근데 뭐 채용 담당하시는 분들 얘기에 따르면 뭐 7번까지 지원해서 입사한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주 그러니까 뭐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그 횟수와 관계없이 공평하게 진행이 된다는 점을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횟수와 관계없이 공평하게 된다고 했는데 차코치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는 하고요. 근데 문제가 입사하고 나서 그렇게 후회들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많이 지원한 만큼 기대가 큰데 와보니까 별반 다를 게 없잖아? 뭐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만큼 이제 직업관이 좀 다져지는 계기로서의 지원이어야 되는데 네. 무분별한 지원이 아니었다면 좀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에세이 같은 거에서 그러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저거 한번 네. 읽어줘 저거. 지원 동기의 아버지가 삼성 임원까지해서 영향을 받았다는데 그대로 내도 될까요? 그대로 내도 될까요? 큰일 날 얘기죠. 떨어진다는 건가요? 취준생이? 뭘 예. 떨어뜨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아버님께서 착하다. 이제 뭐 안타깝다. 임원까지 하셨으면 한 엔지니어실 것 같고, 그죠? 그리고 뭐 이공계시고 한데 이런 거를 갖다가 진짜 영향을 받았을지도 의심스럽고. 그 영향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네. 면접장 가서 저런 얘기 하면은 좋아할 면접관들은 그러니까 이게 오늘 좀 조심스럽네요. 이미 본인은 그렇게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내도 그래서 될까요? 오늘이 근데 마지막 내기 직전인 거지. 내도 아직 될까 하니까 접수는 내기 안 직전인 했네요. 거. 그렇지. 저장인 임시 네, 저장 임시 상태니까 조정이네요.
되게 쫄깃쫄깃하게 쓰시네요. 되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전혜영은 그러지 마세요. 네, 지원 동기에서 네. 삭제해 주세요. 어. 네, 전혜영 만약에 바로바로 이런 말씀 그냥 이런 해주시네요.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만약에 그 입사하실 때쯤에 혹시라도 이게 이동이 있으시거나 그러면 또 이게 관계가 없는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이렇듯 지원 동기에서 뭔가 이렇게 내가 바랬던 얘기들이 아닌 좀 개인적인 측면의 이야기, 매력을 느꼈다, 뭐 감탄받았다, 일치한다, 뭐 이런 얘기들로 양산되는 게 많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방향들이 있지 자, 않나 그리고 싶어요. 삼성이 네. 발표 날짜를 연장한 적은 있는데요. 네. 마감 날짜를 연장한 적이 없습니다. 2일 맞아요. 9969님. 그래서 맞아요. 본인의 어떤 희망사항을 지금 투영시키면 안 될 것 같고요. 종교가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그렇게 저런- 바라시면 안 돼요. 네, 어쩔 수 오늘 없어요. 좀 조심스럽네요. 네, 오늘 굉장히 급하신 분들이 많이 네. 오신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연장이 안 돼요. 안 되죠.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안 그분들도 되고 집에 가야 돼요. 채용 쪽에 문의하셔야 돼요. 내일 주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안 명절도 됩니다. 코앞인데 이제. 안 어쨌든 되네. 네. 연장은 안 된다. 절대 없다. 안 된다. 없다. 알겠습니다. 없다. 바람일 네. 뿐이다. 아까 나왔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아까 어떤 학생이 취미에 인형 뽑기 써도 되나요? 이런 거 물었거든요. 취미를 뭐라고 트렌디한데요? 써야 되는지. 저는 된다고 봐요. 오호. 아 근데 그게 인형 뽑기 저는 찬성. 정말 본인의 그 아 진심으로. 그럼요. 인형 뽑기를 쓰면은 요새 인형 뽑기 그 뭐죠? 그 잘못 저기 또 해가지고 네네. 사기도 많이 치고 하니까 아, 네. 그런 것들도 페이크. 면접관들하고 얘기 해볼만 하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뭐 가볍게? 솔직한 본인의 그런 취미 쓰는 거 저는 찬성이고. 아 저도 부분 찬성을 하지만 일부 좀 안타까운 게 인형 뽑기가 된다고 말하는 순간 이거 보시는 분들이 또 착각을 하세요. 저 봐봐 예삐님께서 저도 괜찮을 것 같다고 바로 반응해 주시네요. 음. 또 이렇게 또 바로 실시간으로 저희가. 자기가 쓴 걸 수 있잖아요, 고맙습니다. 저분이. 취미는 뭐 진짜 취미 써도 된다고 했다는데 네. 정말 솔직하게 네. 그 차쿠치님 아까 여기서 약간은 걱정되는 약간 어떤- 걱정되는 게 인형 뽑기가 되면 인형 뽑기의 카테고리를 자기의 그 동일시해요. 취미 자체가 없는 친구들도 많은데 취미라는 게 뭐겠어요? 내가 정말 관심 있고 정말 내 행동이니까 내 개인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그걸 좀 보여주기 위한 그냥 평범한 건데 거기에 뭔가 이렇게 임의적으로 네. 인형 뽑기에 준하는 게 또 뭐가 있을까? 뭔가 좀 차별화 두려고 좀 뭐가 좀 단어가 안 튀려고? 떠오르는데 예, 튀려고 그런 행동들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코인 노래방 가기 이런 거. 그거는 나도 취미거든 그건. 그러니까 내 취미 그건 내 그런 취미. 것도 제가 볼 때 지금 계속 네. 질문이 오네요. 존경하는 사람들. 아니 근데 우리가 자꾸 취미 얘기하면 자꾸 취미 질문 돼요 안 돼요를 여기가 점집도 아니고 저희가 점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예. 존경하는 사람 이야기 나왔네요. 이건희, 이병철 얘기하시던데. 정말 많이 해서 그래요. 네. 정말 많이 해요. 정말 많이 써요. 네. 너무 많이 실제로 써갖고 플러스가 되나요? 뭐 삼성그룹에 뭐 그런 걸 쓴다면? 글쎄요. 저는 그걸 쓴다고 해서 플러스가 됐다면 제가 지금 여기 없었겠죠. 네. CJ 네, 때. 그렇죠. 네. 아. 붙었겠죠. 그리고 저기 엊그제 저희가 네. 방송 때 했었거든요. 그렇죠. 이번 항목의 인물과 존경하는 그 아. 인물이 네. 겹치면 안 되냐고 그때 박송희 아나운서도 저한테 여쭤봤고 예, 예. 네, 그러니까 저분은 저희 방송을 지금 보질 않은 것 같아서 네. 급하시면 수요일 방송 한번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겹쳐도 네, 그 부분 주의해서 맞아요. 진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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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 삼성 공채 오늘 지원서 접수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 지금 실시간 채팅으로 바로 참여하시면 바로바로 답변해 드리거든요. 네, 지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이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조금 크게 봐서 최종적으로 점검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조금 차근차근 짚어봐야 될까요? 뭐 이제 제출을 해야 되니까 차근차근 짚어본다기보다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1번 항목에서 특히 에세이 1번 항목에서 왜 삼성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는 밝혀주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마 질문 오늘 또 많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3번 항목의 그 최근 사회 이슈 어떠세요? 제가 봤던 이슈들은 거의 다 겹치거든요, 학생들이. 겹치지 네. 않게끔 최대한 적어줘야 되고 한 3가지 예. 정도로 여러분 겹쳐요. 그러니까 이 카테고리 안에서 썼으면은 아마도 그 평가하시는 분들이 탑3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서로? 당연히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 아, 살이 나죠. 그쵸? 너무 많죠. 그리고 그 얘기는. 뭐 중국 사드 문제. 사드 유커 문제. 네. 네. 그다음에 또 봤던 게 정치적인 이슈들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정치를. 있어요. 허허. 네. 그 지금 재판 진행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라든지 저는 이런, 네. 여기에 논의를 하나 더 얹으면 카카오뱅크 얘기. 제 학생들이 좀 문과가 많다 보니까 카카오뱅크나 인터넷 뱅킹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인터넷 뱅크의 도입 그에 따른 어떤 영향이 틀린 얘기가 아닌데 너무 많이들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겹치지만 않는 선에서라면 다양한 시사 이슈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아까 네. 정치 얘기도 쓴다고 했는데 이 국정농단이랑 관련돼 있다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거를 어떻게 잘 피해가서 써야 되지 않을까요? 꼭 그러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네. 솔직하게 다 그렇죠. 써보면은- 상반기 때도 그
오너 리스크에 대한 질문을 죄송합니다. 이 말씀 중에 또 나 어떻게 해요? 도닥도닥. 저분 같은 경우가 이제 제 생각에 아마 4차 산업혁명을 쓰고 일본의 삼성을 찬양하고 존경하는 인물에는 이병철 쓰시는 분이 약간 3단 삼합 같은 거 이렇게 4차 산업혁명에 이런 보쌈. 이렇게 나 어떻게 해요? 입에 안 들어가요. 일치하셨나요, 지금. 혹시? 생라면 먹었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 이어가자면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너무 다른 지원자들이 똑같이 쓰는 소재들을 겹치게 써서 그 맞아. 부분이 사실 차별화가 안 되고 여러분의 결말도 겹치잖아요, 사실. 그렇죠. 자율주행 차에 대한 얘기도 제가 커넥티드카 이런 너무 얘기도 많이 최근 했어요. 사회 이슈 3. 근데 여러분들 자율주행 차가 사회 이슈는 아니에요. 그거는 비즈니스적인 회사 이슈지. 사회 이슈라는 거는 길 가는 어르신께 여쭤봤을 때 소위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통의 주제로서의 얘기들을 그렇죠. 네.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요. 또 질문들이 있네요. 4차 산업 소재, 뭐 사드 사드. 적으면 읽어보지도 않고 광탈은 여러분들 아닌데 절대 저주제를 썼다고 해서 여러분들 탈락시키고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게 합격하기 위함이고 합격하시려면 다른 지원자들보다 어떤 차별화된 노력이나 소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죠. 네. 또 자소서 위에 이력 적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지금 그 부분 질문도 있는데요. 네. 학점 많이 중요한가요? 3.1인데 괜찮을까요? 이런 안 질문이 될 거예요. 있어요. 안 된다. 그럼 오늘 네. 취소. 네, 카메라 감독님들이 웃으시는데요. 네, 3.1이면 여러분 3.1은 물론 입사한 케이스도 있어요. 입사한 케이스가 재학생도 있는데 있어요. 맞아요. 네, 있어요. 학교가 뭐 되게 좋다거나 아니면 3.1이라는 학점을 가지고는 본인의 그 전공 강점을 어필할 수는 없었지만 뭐 다른 활동이나 자격증이 있다면 가능해요. 근데 제가 저희 학생 연구개발 그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본인이 가장 낮대요. 동기 중에. 네. 3.5. 3.5가 단연 아하. 반도체 연구소 같은 네. 경우에는 3.5가 가장 낮은 그 학점이었고 학교도 아이대 인천의 네. 아이대인데도 네. 불구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실력들이 좋으신 분들이 연구개발 쪽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참 마음이 무겁네. 이미 지금 다 정했을 텐데. 다 타입이 네, 쳤는데. 일지망 다 이런 분들은 연구개발. 블라인드 채용하는 데를 좀 노려봐야 되나요? 이제 와서요? 지금 오늘 마감인데 블라인드 내년 블라인드.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요게 참 말이 네. 조심스럽네요. 오늘 방송이 멘트가 네, 오늘 정제돼요. 전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제된 거라고요? 네, 정제해야 됩니다. 정제.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질문이 하나 또 올라왔었는데 이 G사트 컷에서 연구 개발 분야가 많이 높은지 조금 안전하게 지원하고 싶다고 한 분인데 이 연구 개발 분야에서 G사트 컷이 많이 높은지 묻고 있거든요. 연구개발 분야에서의 G사트 컷을 논하기 전에 좀 정도에 맞게 내가 더 푸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어차피 높다는 인지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절대적으로 많이 풀고 익숙하게 푸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펼쳐진 상황에 대한 걸 미리 점지하기보단 과감하게 문제 많이 푸시면서 나의 절대성을 높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상대평가니까 높아요. 연구개발은. 네. 그러니까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라 그 삼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투명하게 그 인적성 시험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뭐 80점 넘는다, 90점 넘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원한 뭐 몇천 명 중에서 상위 몇 명, 그러니까 면접 볼 인원수를 정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지원자들이 그 뭐 생산이라든지 설비 직무에 비해서는 연구개발 쪽을 많이 선호하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서울대 의대를 선호하듯이 똑같아요. 이 인적성 시험도. 그래서 상대적으로 커트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지금 질문들 여러분들 안 주시는 직무 중에서 소프트웨어 직무들 있어요. 그 IT라든지 뭐 SCA, SA 이런 전공 무관으로 뽑는 이런 직무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커트라인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들도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될 필요도 있고 문과분들도 지금 질문을 주시는데 문과분들 중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마케팅이나 스텝 직무, 뭐 재무 이런 쪽은 당연히 또 커트라인이 절대적으로 높죠. 높죠. 네, 절대적으로 높고요. 재무에게 경영 지원. 제가 저희 주변에 상반기에 입사한 현직자 분에게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입사를 하신 분들을 상대로 파일럿 테스트를 해요. 인적성 시험을. 그 난이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 수준이면은 몇 개나 맞추나. 그래서 상반기에 입사한 분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10월 중순에 보게 될 G사트 시험을 봤는데 되게 쉽대요. 난이도가 그러니까 물사트라 그래서 네. 수준 자체가 굉장히 지금 평이하기 때문에 한두 개 삐끗하고 아마 이러면은 안 될 거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부터 인적성 시험
꼼꼼하게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질문 하나 더 여쭤볼게요. 해외대 졸업한 친구인가 봐요. 어느 직무 지원했는지 모르겠지만 스피킹이 없고 토익만 있다고 합니다. 괜찮냐고 물어보는데요. 안 괜찮죠. 네. 스피킹이 필요합니다. 서류 탈락하나요 그러면? 지원 이렇게 묻고 자격에 있거든. 서류 지원 자격에 탈락하는지 이렇게 지원 묻고 있어서. 자격에 영어 말하기 점수가 있어야 될 텐데 그걸 안 보시고 이걸 질문 주시면 지원 안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고 오늘이 마감이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 당연히 있어야죠 영어 점수. 그게 있어요. 근데 해외 대학교를 졸업하신 경우에 한해서 뭐 어학 시험 면제다 이런 명확한 어떤 규정이 있으면 그게 있거든. 응시 자격에 어학 점수 면제 괄호 열고 뭐 해외대 졸업자. 근데 아마 그게 저기가 기재가 안 돼 있다면 차코치 얘기대로 서류에서 필터링 돼요. 네, 질문 주신 분은. 그리고 그것도 아셔야 되는 근데 게 해외대가 예. 중국인지 미국인지 그 지역에 따라 또 성격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리고 좀 여기- 질문을 구체적으로 주셔야 돼요. 여기 서류 전형과 이력서, 자소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면접 이유를 꼭 고려하셔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영어 점수가 뭐 있건 없건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하루살이 같은 지원이 아니라 이 이후에 좀 길게 보고 내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지원하셨다면 네. 좋았을 것 같고요. 질문을 그분 해외대분 질문을 좀만 구체적으로 남겨주세요. 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다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이 하나 또 올라왔던 게 이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분야에 쓴 분 같은데 이번 문항에 아이폰 관련 일화를 썼다고 하는데 이거를 뭐 빼는 게 나을지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DS 부분에. 네. 참 저는 이런 게 우리 학생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너무 아니 그러면은 역으로 얘기하면 삼성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갤럭시를 써야 된다는 건데. 아니죠. 그 네, 종교단체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죠. 진짜 무슨 뭐 고객사인데 당연히 네. 아이폰이면. 그건 당연히 전혀 그쪽 얘기하는 게 아무 맞죠. 의미가 없는 거니까요.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 그 제 주변의 현직자도 아이폰 들고 다녀요. 맞아요. 샤오미 아이폰은- 쓰는 친구도 있고요. SDS에서 샤오미 많이 써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삼성전자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빼지 마세요 그 주제는. 그대로 드세요. 네.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네. 자, 다음 질문 가볼게요. 경력란에 프리랜서로 외주 작업 받았던 거 적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해도 되죠, 당연히. 네. 그걸 통해서 내가 근무에 관련된 이력을 또 녹아낼 수도 있고요. 뭐 자기의 이력은 적극적으로 기재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확실히 더 가산점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가산이라기보다는 내 할 얘기거리가 는다. 그리고 나를 좀 표현- 특별화해서 네네네. 말할 수 있다. 요 정도. 추후를 고려한 그런 기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마케팅 공모전 외에 뭐 영상 공모전이랑 기술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은 안 적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적는 게 나은가요?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그 뭐 안 적을 만한 이유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수상 경력이 있는데 왜 안 적겠다는 건지 아마 지금 질문 주시는 분들의 저는 심리 상태를 좀 파악했을 때 네. 공모전이라든지 아까 프리랜서 그분도 그렇고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선호한다는 건 본인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공모전이나 프리랜서를.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공모전 지금 하려고 뭐 3개월, 6개월 휴학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아마도 본인의 역할이 그 활동 내에서 미비하지 않았나? 네, 크지 않았다고 지금 판단이 스스로가 위축이 돼 있어서 아마 질문을 주신 것 같고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의 경험에 대해서 당당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방송을 하는 게 지금 서류 단계 합격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 합격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네. 내가 이미 지금 취준생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경험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저분 질문 놓칠까 봐 드리고 싶네요. 졸업 후 공백기가 1년이 넘으면 네. 탈락 확률이 탈락 확률이 서류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면접. 졸업 기간 그렇죠. 가지고 필터링 하지는 않으나 면접에선 탈락할 가능성이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는 높죠. 네. 네. 그 부분은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면접에서 그 부분 왜 공백기가 있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네. 어떤 식으로 대답해야 조금 탈락 확률을 낮출 수 그러니까 있는지. 그 공백기라는 거는 분명한 지원자의 단점이에요. 그 가끔 이제 공백기에 대해서 억지로 우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 네. 공백기에 뭐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했다라든지 뭐 다른 봉사활동을 했다라든지 그러니까 직무하고 관련이 전혀 없는 그런 검증될 수 없는 활동들을 했다고 또 이제 우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공백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뽑을 만한 다른 명확한 강점을 미리 대비를 하지 않으시면 아마도 그 공백기에 대해서 상당히 집요하게 면접관들이 확인하고 불합격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면접장에 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2017년 9월인데 2017년 2월이나 지금 8월에 졸업하신 분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2016년 8월 달에 졸업을 했다면 반드시 검증 절차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냥 바로 대놓고 물어볼 거예요. 자기소개 끝나면 아니 왜 조민혁 씨는 작년 8월에 졸업을 했는데도 뭐 취업이 안 된 이유가 본인이 무능력해서냐 아니면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아예 유리하지 않은 쪽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를 확실하게 저는 해주시길 바랍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네요. 네. 그 올라간 질문 중에 호텔 신라 질문하신 분 있는데 그 사회적 이슈 얘기를 할 때 좀 우려가 되는 건 이제 사드 문제로 인해서 이제 요코족이 줄면 직격탄 위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 얘기가 정말 많은데요. 일단 그 주제가 식상하기도 하고 오히려 그 주변의 환경이 될 만한 송객 수수료나 다른 여러 이슈들도 있거든요. 조금만 더 깊게 파고들면 얘기가 다양하게 나오니까 네. 뭐 사회 이슈를 연관지어서 말하는 거에는 업계 얘기를 말하는 게 맞지만 그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준다면 네. 좀 더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네. 송객 수수료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쓰시거든요. 대부분이 그냥 직격탄이 맞으니까 아이고야 매출 감소네. 그런데 온 만큼 돈을 또 줘야 되는 이슈잖아요. 그 몰고 온 그 업체에다가요. 네. 면세점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고려한다면 오히려 더 피해가 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이면을 보여주는 어떤 얘기도 필요하겠죠. 네. 네. 아까 나왔던 질문인데요. 지방대 학생인가 봐요. 지방대인데 솔직히 합격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 해주셨습니다. 지방대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파이팅. 제가 지금 네. 어금니 깎여물고 방송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좀 자신감 떨어지는 질문하지 마시고 지방대 분들 대놓고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할당해서 30에서 35% 정도를 채용하려고 의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자신감을 갖고 응시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미 지금 제출을 하신 것 같은데 또 저렇게 장벽이 낮냐고 물어보시네요. 삼성 이신바에 베를린 장막도 이신바에 아니고요. 봤던 질문으로 장벽 말씀해 주셨는데 삼성카드랑 삼성생명 중에 어디가 장벽이 낮냐는데 둘 다 높습니다. 네. 네, 문과 위주 통곡의 벽, 통곡의 벽. 네. 넘사벽. 그렇지 넘사벽. 장벽이 어디가 맞을지는 일단 다 확인할 높은 필요 걸로. 없죠. 네, 다 높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보니까 이 사회 이슈랑 관련된 질문을 묻는 게 많았는데 아까 되게 뜬금했던 것 중에 또 뭐 올라오네요, 저기. 1년 전 이슈를 물었던 질문도 있었거든요. 1년 전에 이슈를 가져와도 되냐? 이게 업슈. 업슈? 네, 1년 전 이슈는 가져오지 여러분들 마슈. 참 안타깝네요. 지금 3번 항목을 아직 근데 정리가 질문들이 저는 1번이나 2번이 많을 줄 알았는데 네. 사회 3번이 이슈를 많다는 뭘 거. 많이 물어보네요. 그리고 1년 전 이슈도 이슈 나름인 거예요, 사실. 부분적으로 저도 공개만 드리자면 어느 정도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는 이슈란 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어떤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좀 아젠다가 아닌 지금 현재 진행형인 이슈들에 대한 건 뭐 적극적으로 고민하시는 게 맞지만 과연 평소에 저희 연합뉴스라도 제대로 시청을 하셨다면 네.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그럼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생물 쪽 전공했던 친구인가 봐요. 생물 쪽을 전공했는데 지금 연구개발? 네, 연구개발로 지원하는데 어떤 점을 강조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생물 쪽이시면 아마 그 석사일 가능성이 있으실 것 같은데 석사라면은 본인이 필드에서 논문을 썼다거나 뭐 특허를 출원했다라거나 또는 산학 연계로 연구과제 수행했다 이런 전문성을 보일 수 있는 거를 쓰셔야 되고요. 석사가 아니라 학부생 수준이라면 아마 그 난이도가 높은 그런 어떤 직무 관련된 강점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이력서 입력 단계 본인이 그 학교에서 배웠던 수업이라든지 성취했던 과목 이런 점들에 대해서 1번 항목이나 2번 쪽에 어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참고로 그 생명공학, 바이오, 생물, 물리 이런 순수 학문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참 아픕니다, 제가. 네. 네, TO가 굉장히 적고 네. 뽑더라도 석사 우대인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학부생들이 입사하기에는 굉장히 적은 숫자를 뽑으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노력을 더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질문 하나 올라왔던 게 이분은 토익 점수도 있고 오픽 점수도 있고 토스 점수도 다 있는데 이 세 개를 다 기재하는지 아니면 잘 나온 거 하나만 기재해야 되는지. 뭐 있는 대로 기재하는 게 맞고요. 그냥 다, 예, 뭐 다 있는 그게 본인의 그 당락을 좌우한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기재할 수 있는 만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있는 대로 점수가 네. 뭐 낮은 것만 아니면 다 쓰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어 시험 장인인 걸로. 네. 자, 한자 자격증 여쭤본 분도 계세요. 연구개발 지원하는 학생인데 한자 자격증이 있다고 가산점을 받는데 이걸 왜 가산해 주나요? 왜 가산해 주나요를 제가 답변을 해야 되나요? 그 채용팀에서 얘기하는 거를 그게 제가 물어볼 게 아닌 것 같아요. 궁극적인 전문가, 질문이네. 한자 자격증 가산점이 있나요? 아직 삼성 제가 그건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 연구개발 지원자면은 한자 자격증이 있다 없다의 유무 가지고 뭐 이력 단계에서
합격 불합격을 결정할 없죠. 수는 전혀 당락을 좌우하는 요소는 아니라고 보니까요. 있으시면 뭐 기입하시면 되고 아마 본인 지금 없으셔서 그런 건지 한탄이 아닐까. 네, 그런 세상에 대한 생각이- 원망 뭐 이런 거 아닌가. 없어서 왜 네. 이걸 가산해 예, 주나요? 그런 라는 게 아닐까 한탄으로. 싶은데. 네. 그래, 전공만 본인이 명확하면 그런 거 없어도 됩니다. 여기는 네. 그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이게 아무래도 삼성그룹 계열사별 첫 공채다 보니까 미진한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미진한 가운데 다른 취준생들은 어떻게 준비했는지 유엔 캐스터가 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혜인입니다. 이번 삼성 공채 채용의 특징은요. 유례 없는 대규모 채용과 사상 최초 계열사별 채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삼성만을 기다리고 바라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막판 스포츠입니다. 채팅창에 댓글들 많이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연 나의 경쟁자들은 어떻게 이 계열사별 공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결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그룹 첫 계열사별 공채에 대한 의견은 과반수 이상의 55%인 분들이 긍정적이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잘 모르겠다가 27%였고요. 부정적인 거는 불과 7%에 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 공채와 달리 이건 계열사별 첫 공채이기 때문에 불편함과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 이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점이 어렵다. 33.4%가 1위로 자소서 항목이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소서 항목은 그룹별로 다 같았는데 달라지길 원했던 건지, 그리고 복수 지원을 2위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복수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점을 꼽으신 것 같고요. 일정이 3위였습니다. 삼성 공채 일정이 워낙 짧은 데다가 계열사별 지원 접수 시작이 달라서 어려움을 느끼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전형 절차가 14.4%였고요. 그리고 6%는 기타였습니다. 이 기타 답변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그룹 계열사별 공채 이런 점이 어렵다. 삼성고시 쓸데없는 인적성. 이분 정말 격렬하게 G사트가 싫으신 분 같고요. 서류 기재 항목이 많고 까다로움, 성적 입력, 어학 점수, 지원 가능 최소 어학 등급, 토익 스피킹 성적 등 이런 거에 좀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이런 분도 계시네요. 불편함, 어려움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 대학 학점 기입까지 수월하다. 적성검사 지역이라고 답변하신 분들 계셨는데요. 서울 이외에도 지방 4개 지역의 시험 장소가 있으니까요. 최대한 가까운 곳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답변들을 보니까요. 바라는 점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그룹 공채에 바라는 점은 무려 1위 38.9%로 공채 규모 확대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5.7% 공채 기간의 변화, 지원 기간을 확대하고 공채 일정의 유연화 등을 원하셨고요. 다음으로는 인적성 검사 변화, 다음으로 자소서의 변화, 12.12%가 다양한 전형 확대, 나머지가 기타 순으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워너비 기업이지만 당연히 그래서인지 바라는 점도 많겠죠. 만약 이런 질문이 삼성 면접에 나온다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합격할 수 있을까요? 2017 삼성그룹 하반기 공채 합격 전략을 위한 쌤들의 날카로운 한 수,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또 유엔 캐스터가 잘 정리해서 전달해 줬는데 이 삼성그룹 계열사별 첫 공채가 오늘로 접수 마감이다 보니까 뭐 자소서, 복수 지원 일정 순으로 취준생들이 불편했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이 처음이니까 다음 공채를 낼 때부터는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달라질 거고 아마 이번이 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마루타가 아닐까. 첫 공채이기 때문에 한번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고 분명 개선점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룹 공채에서 지금 사별 경채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뭐 잘못된 점이나 또는 뭐 채용 규모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조정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여러분들 지금 계속 제가 질문을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걸 보고 있는데 그 삼성이라는 그룹의 성격을 생각을 하신다면 본인이 적합한지 아닌지 저는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삼성은 우선순위가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삼성은 이미 최고 1등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업종에 있어서 계속 1등을 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기존의 것들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본분을 다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특이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학점 관리를 당연히 성실하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학점 관리 조금 귀찮으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호련히 불현듯 뭔가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현대차라든지 SK에서는 선호할 수 있어요. 또는 뭐 이런 회사들, 뭐 CJ라든지 이런 회사는 뭐 선호할 수 있는데 제가 있었던 뭐 포스코라든지 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본분을 정말 열심히 다 하시는 분들을 좋아해요. 그럼 스스로가 봤을 때 내 성향이 어떤지를 한번 판단을 해 보시면 적합한지 아닌지를 저는 스스로 알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이번에 삼성전자가 5천 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할 걸로 알려졌는데도 취준생들은 여전히 공채 규모 확대를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계열사들이 상대적으로 좀 규모가 작아서일까요? 규모가 작아서라기보다 현재 이제 투자하고 있는 사업이나 예. 뭐 공장 증설,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세 자릿수 채용들이 많아 보여서 그렇지. 일부 특히 그 문과분들 중에 내가 희망하는 기업에선 채용이 같이 늘겠죠라고 이렇게 본인의 바람을 같이 넣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면은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았나. 그럼 그쪽 무슨 삼성생명에서 새로 부지를 짓거나 뭐 보험 부지를 짓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더 요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저희가 댓글창으로 가서 질문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올라왔던 질문인데 네. 이번이 신입 채용인데 타 직장의 경력을 좀 자세히 써도 되는지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완전 좋죠, 사실. 아. 네, 다른 직장에서의 경험을 일단은 써주시는 거는 분명. 그러니까 그 평가하시는 분들이 일단 재밌게 읽을 수 있고 관심 가질 수 있는 소재면 여러분들이 서류 통과될 가능성은 상당히 커요. 그리고 그 평가하시는 분들이 관심 있고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경험은 하나밖에 없어요. 얘랑 같이 일했을 때 내가 또는 우리 팀에서 성과 낼 수 있는지 그런 일적인 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전 직장 경험을 쓰는 거는 상당히 소위 임팩트 있는 경험이 될 수가 있고 이제 한편에서 이제 이런 것도 우려를 하죠. 아 그런데 조직 정착성이 떨어지지 않겠냐 이전 직장 얘기. 근데 조직 정착성이 떨어진다라고 일단 면접관을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이미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훅이 있다는 거거든요. 한 방이. 네. 아하. 네, 한 방이 이미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논리를 만들어 나가면 되지. 불합격하시는 분들이 그런 소위 매력이라든지 또는 관심 자체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지금도 뭐 올드루키 얘기 나오고 있는데 네. 그 네네. 경력을 최대한 저는 그러니까 최대한이라는 게 모든 항목에 다 써주시라는 얘기예요. 네. 자소서 뭐 삼성 같은 경우 이제 사회 이슈 빼고 2개인데 2개 다 써주시면 얼마든지 관심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써주세요. 이게 네. 면접으로 넘어가 버리면 할 말이 없으면 질문이 겉돌게 돼 있잖아요. 소개팅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쉽게 말해서. 이게 어떤 정황인지나 정서인지를 알고 보면 그 안에서 이 친구가 그때 일할 때 어떤 역할에서 어떻게 결과를 냈고 우리 회사에 적합한지를 겨냄하기 위한 그 면접까지 고려한다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기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가끔 직장 경력만 다 채워도 되나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비단 삼성뿐만 아니라 당연히 직장 경험 있는 분이 더 유리한 게임이니까 최대한 자세하게 정황이나 상황, 맡았던 업무 중심으로 평소에 좀 정리를 해두신다면 이런 고민 없이 넉넉하게 지원을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영업직 지원하는 친구인데요. 삼성전자 또 디스플레이 2개를 다 써놨나 봐요. 어디를 지원할지 고민하는 것 같은데 어디가 낫냐고 물어보네요.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똑같고 그리고 많이 뽑는 쪽으로 가세요. 전자 쪽으로. 네. 결국에 이제 여러분들 작은 인원을 뽑는다면은 사트 점수 커트라인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적게 뽑는 인원, 예를 들어서 호텔 신라라든지 뭐 웰스토리. 네, 웰스토리나 이런 쪽 소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사트 커트가 높겠습니까, 낮겠습니까? 높으면 사과, 낮으면 포도. 사과, 포도 남겨주세요. 사과, 포도. 내가 하고 여러분. 있잖아. 네, 왜 뛰어들어요? 이런 거 해줘야 같이 진행을 하는 오. 사과래요 또. 고마워. 고마워. 그래도 이런 게 실시간이죠. 이런 리얼타임. 방송이네요. 포도 나왔네. 포도요. 포도가 낫다는 거예요. 맞다. 포도가 낫다. 커트가. 아, 당연히 사과. 이런 소프트한 진행을 누가 하겠습니까? 같이 도와드려야죠. 자, 포도 나오고. 그래서 커트 대단합니다. 라인이 네. 여러분들 높기 때문에 전자를 쓸지 디스플레이를 쓸지 여러분들이 만약 질문 주신 분이 사트에 있어서 강점이 내가 있다. 그럼 포도로 가시는 거고요. 그렇죠? 아니구나. 사과군요. 사과죠. 네, 사과군요. 높은 데로. 그리고 만약에 내가 좀 자신이 없다 그러면 전자 쪽으로 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자, 다음 학생은 이제 조경학을 전공하는 조경학과 학생인데 삼성물산 리조트랑 삼성물산 건설 부문 중에 어디가 나은지.
그 낫다 틀리다의 기준점을 봐야 되는 게 아무래도 뭐 자기 전공을 조금 예. 더 어필할 수 있는 게 전공을 어딘지. 어필할 수 있는 영역으로 봤을 때 판단해 주신 게 맞고요. 지금 혹시 TO 때문에 요거를 고민을 하는 거라면 사실 TO의 구분이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본인이 쓸 수 있는 영역 내에서 한번 가늠해 보시고 지원하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네. 그럼 TO 관련 말씀해 주셔서 질문 하나 더 드리자면 네. 뭐 설비 엔지니어 지원자가 부족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게 진짠지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부족하다라기보다는요. 제가 알고 있는 전자 그 설비 엔지니어분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면 정말 부족해서 난리래요. 고졸 채용으로도 많이 사람들을 뽑는데 네. 군대를 가는 이슈 때문에 또 부족해지고 그러니까 사람을 진짜 계속 그냥 스타크래프트로 치면 그냥 SCV를 계속 뽑는 거야. 그냥 쉽게 말해서 한참을 뽑아도 계속 나오고 필요한 인력이 정말 많기 때문에 지원자 부족 현상이라기보단 뽑아야 될 규모가 정말 많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아나운서실은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남규 저희- 아나운서께서 느끼시기에 저희 사람이- 회사에서 네. 네. 많습니다. 인원이 많아요? 네. 일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많지 않다는 거를 기대했는데 저도 못 뺐거든요. 많지 않은 네, 것 많지.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많죠. 말씀 뭐냐면 당황하셨네? 리얼 방송. 저는 당황하셨어. 포도를 좋아해요. 포도요? 네, 저는 포도고요.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저를 방송 못 힘드네요. 오늘 방송 힘든데. 오늘 재밌다 방송. 그래요. 좋다. 어벤져스가 힘들 때도 있어요. 네, 위기와 어떤 그런 고난을 또 헤쳐나갈 건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무자들은 항상 사람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해요. 업무 양에 비해서 사람이 항상 부족하고 맞아. 힘들다. 그래서 아까 전에 뭐 말씀 설비 엔지니어들이 회사 내에서 부족하다 그런 것들 실무자들한테 들으면 혹할 수가 있는데 어느 회사나 사람이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특별히 이제 지금 이 회사의 아나운서실만 많은 거고 일반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거 너무 개의치 마시고 네. 소신지원 저는 하시길 바라요. 네, 아까 위에 나왔던 질문인데요. 중문과인데 TSC가 5급이 있어요. 낮은 자격증인데 써도 되나요? 이런 고민하는 친구들 많을 것 같아요. 낮은 자격증. 낮은 자격증이나 써야죠 여기는. 써야 됩니까? 네, 써야죠. 어떻게든 어필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오히려 좀 뭐 그런 거죠. 좀 자격증이 낮은데 써서 나에 대한 공격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건데 그걸 어떤 관점으로 해석해서 말을 해주느냐에 따라 또 다른 거거든요. 그만큼 내가 익히고 왔던 것들 본인이 그 전공이 뭡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나요? 혹시? 네, 중문과라고 중문과 했어요. 전공. 중어 중문. 아하, 근데도 일단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언어 외적인 면에 대한 어필도 할 수 있게 좀 최대한 나를 좀 다각도로 표현해 주신다면 자격증이 아예 없는 것보다 낫거든요. 네. 그런데 오히려 내 전공이 중어 중문인데 이렇게 자격증이 낮으면은 면접에서 그걸로 공격받을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네. 외통수지 어떻게 만약 안 써도 중국어과인데 왜 자격증이 없냐고 왜 없냐냐. 또 그렇지. 그러고. 근데 그때서야 사실은 낮아서 그래요? 왜 낮아? 전공을 안 좋아했냐?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되니까 해외 영업에서 중국어가 중요한데 그럼 넌 다른 언어는 뭘 잘해? 그렇죠. 영어도 딱히 잘하지 않네. 왜 뽑니 널? 이렇게 되니까 뭐라도 있어야죠. 적든 안 적든의 문제는 이제 아닌 거죠.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지나간 얘기긴 하지만 본인 전공에 대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실했던 분들을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런 어문학 전공자들 중에서 특수 언어들 있거든요. 이분처럼 특수 언어, 뭐 인도어입니다. 인도어라든지 네. 그 제3세계 제2외국어 언어 전공자들한테는 반드시 네. 시키지는 않지만 시켜도 못 알아들으니까. 실제로 제 면접 때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와 커밍아웃합니다. 죄송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점검이 이루어질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제가 그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분명히 면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받을 것 같거든요. 왜 낮냐?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그러니까 대처해야 이런 거죠. 될까요? 이 면접을 평소에 이렇게 논리로 그러니까 모든 걸 지금 저희 대본도 있는 것처럼 모든 걸 대본으로 이해하고 자 면접관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난 이렇게 답하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그려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순발력이 있는 것도 상황에 대한 이해 그리고 평소에 나에 대한 정리가 명확하고 내가 해왔던 이력 중에 하나인 전공에 대한 내 관점이 명확했다면 적어도 이런 류의 질문은 나오지 않을 것이고 낮은 그 어학에 대한 것만큼 보완할 수 있는 또 다른 나만의 보완제가 있다면 그걸 받아들이고 그 얘기를 해주는 게 맞는데 좀 약간 눈앞에 보이는 거에만 급급해서 답변이 좀 나온 게 아닐까 걱정이 되는 게 아닐까 좀 그래서 우려가 여러분들이 됩니다. 좀 아셔야 되는 게 그 면접관은 어찌 됐든 찔러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지금 계속 부족한 부분만 압박당할 것 같잖아요. 제 학생 중에 한 명이 물론 지금 삼성전자 퇴사하긴 했는데 그분이 과 수석으로 졸업했거든요. 아하. 기계 그 전공을 과 수석으로 했어요. 그러면은 칭찬해 줄 것 같죠? 여러분 생각에. 누구 씨는 과 수석으로 졸업하고 참 애착이 많았구만. 그렇게 하지 않고 왜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입사를 빨리 하려고 하냐? 아이 참 계속 물어보는 이 정도 거예요. 성적이면은 너 교수님이 연구실로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냐? 굳이 근데 왜? 이 친구는 이제 그거를
그렇지 않아도 말씀드리려고 했다. 좋네요. 네, 석사 진학과 뭐 회사 입사를 고민을 하던 중에 내 개인적인 어떤 사유 때문에 회사 입사로 이렇게 그냥 진짜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압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면접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뭐 자격증 몇 개를 기입하면 뭐 어떻게 되고 토익이든 뭐 말하기 점수가 많은데 다 그 상황이 아니라 면접관은 여러분들이 정말 솔직하게 임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니까 마음 자체를 너무 면접관한테 막 잘 보이려는 그런 어떤 그 모습을 좀 안 보였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또 한 말씀만 더 보태자면 아주 맞는 말씀이고요. 그거를 잘 보이려면 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내 표현을 해줘야지 M1식으로 표현을 하려고 말을 하면 곤란하겠어요. 그냥 난 이 자격증 땄으니까 나 요거 있는 거야. 난 이 직장 경력 있기 때문에 난 뭐를 잘해. 이렇게 단면으로만 보고 판단을 하니까 자꾸 불안한 거죠. 뭘 얘기를 해도 이 얘기를 해갖고 나를 공격하면 어쩌지?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나는 오늘 이런 컨셉의 이야기를 할 건데 이런 나의 이야기를 할 건데 라는 얘기를 하면 그 안에서 뭘 물어보거나 해도 넓은 범위 내에서 커버가 가능하겠다는 최대한 좀 본인이 생각을 하시고 이 게임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제작진분들에게 여쭤보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CJ가 마감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사실상 여러분들하고 CJ 얘기를 저하고 차코치님은 이제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정말 나는 이걸 확인하고 싶다, 궁금하다 하는 점은 뭐 남은 시간 동안에 다 답변은 못 드리더라도 또 CJ 전문가가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CJ 관련된 질문 네. 주시면 저희가 한번 보고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지금 보니까 CJ 참가한 네. 학생들 꽤 많은데 답변 좀 많이 네네네. 올려주세요.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네. 자, 삼성 일단 CJ 질문은 올라온 대로 저희가 답변해 드릴 거고요. 삼성 질문 관련해서 중복 지원에 대해서 많이 묻고 있는데 네. 아까도 물어봤던 게 삼성전자 로지텍은 좀 나중에 공고가 뜨던데 그렇다면 전자랑 로지텍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당연히 중복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우려하는 게 같은 계열사들끼리 지원한 어떤 이력을 공유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한마디로 이제 뭐 양다리 되면 안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건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본인을 과대평가해서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되게 대단하기 때문에 양쪽을 다 쓰면 상대 회사들이 되게 신경 쓴다는 착각을 하시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신입사원 지원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회사에서도 중복해서 다른 회사를 소위 지원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 회사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요. 제가 포스코에서 채용할 때도 포스코에 지원했던 사람도 있고 포스코 건설에 지원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걸 포스코 건설이랑 제가 포스코 채용팀에 있을 때 정보 공유를 하는데 두 군데 지원했다고 해서 무슨 필터링 시키거나 불이익을 줬던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너무 우려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또 자소서에 이런 말 써도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세요. 소제목에 갑과 을이라는 말 써도 되나요? 라는 게 하나 있었고요. 또 초인류 이런 단어처럼 좀 자소서에서 대체하거나 빼야 되는 단어 있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갑과 을이란 단어 써도 되겠죠. 근데 문제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저희가 예상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본인이 지원한 뭐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본인이 해야 할 3번 문항 때문에 하신 거라면 써도 되겠지만 그게 아닌 문항에서는 어떤 얘기가 끌고 갈지에 따라서는 그 사조목의 적절도 여부가 평가가 될 것 같고요. 초인류 같은 단어를 남발해서는 안 되겠죠. 한 번 정도 써도 되겠지만 같은 단어를 반복하기보단 좀 단어를 바꿔서 패러프레이징을 해주거나 아니면 재정의해서 좀 다른 의미로서 구체화시킨다면 좀 더 나은 글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알기로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로 단어를 좀 돌려서 네. 좀 불합격하는 자소서 유형들을 좀 가지고 있고 거기 주로 등장했던 단어들을 매칭을 시켜서 여러분들 자소서에 들어가 있으면 떨어뜨린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제 불합격하시는 분들의 단어들이 주로 회사 칭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초인류 뭐 이런 것들 많이 아마 들어갈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근데 하나 정도가 그렇게 막 탈락의 여지가 되는 거 않나요? 근데 저는 어쨌든 저희 방송 여러분 좀 도움을 드려야 되니까 지금 그런 회사 너무 격앙된 상태에서 칭찬하거나 이런 단어들은 가급적 빼주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네. CJ 질문 올라오네요. 네. 서류 블라인드인가요? 이질문을 오 CJ. 네. 참, 우리 트리플 134 별별님 말씀드리는데 블라인드 채용이 있고 아닌 채용도 있는데 이미 SK나 이런 주요 대기업들 CJ도 그렇고요. 최소한의 것으로서 사람을 뽑았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블라인드입니다. 저 질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소서를 평가할 때 서류 블라인드인가요? 이 질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서류 블라인드는 없죠. 자소서 가지고만 평가를 하죠, 철저하게. 제가 했었던 옵쇼핑에서도 지하 대강당에 담당 팀장님들이 모이셔서
1차적으로 인사팀에서 정말 뭐 글자 수가 현격히 없거나 아니면 정말 다른 회사 이름이 들어갔거나 이렇게 좀 오기지 됐던 거를 가볍게 한번 훑어주고 그 해당 자소서를 현업에서 직접 하나하나 다 감독관 앞에 보시면서 읽어보고 점수화시켜서 또 옆에 넘기고 이런 것들 했기 때문에 네. 블라인드가 서류 자소서로만 평가를 하는 거죠. 네, 서류 블라인드 맞습니다. 네, 뭐 일단 CJ 관련 질문도 하나 올라서 대답을 해드렸는데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SA 1번 지원 동기에서 마지막으로 점검할 점이 있다면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일류 이런 단어는 조금 자제를 하고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점검할 부분이 있을까요? 지원한 부서명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부서명. 네,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부서명 또는 직무명, 네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은 만약 드러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넣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냥 대부분 삼성이라는 회사가 정말 많은데 계열사들이 그냥 삼성이라는 표현만 있고 지원한 회사나 또는 뭐 지원한 회사 정도는 들어갔겠죠,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다, 뭐 SDS다 이런 식으로. 근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지원한 직무에 대한 관심이 드러났는지를 한번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차 코치님 혹시 예, 뭐 저도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 내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는 안 되겠어요. 내 얘기. 그러니까 회사 삼성 취업의 이유와 입사 후에 그 이루고 싶은 꿈을 적어야 되는데 내 얘기가 한 400자 넘게 너무 많이 그리고 그러니까 언제 얘기를 끝낼까 싶으면 포부 한 줄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조금 이 문항의 취지에 맞지 않는 답변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고요. 그 내 얘기가 너무 또 개인적이고 지엽적인 혹은 존경하는 인물이나 이번 문항에 들어갈 영향을 준 인물이랑 연관을 어떻게 좀 지어보려고 이야기의 전체 흐름 때문에 억지로 내 얘기를 좀 너무 많이 하려는 건 좀 비추지 않나라고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CJ 질문도 받고 있는데요. CJ E&M 지원할 때 제작 경력이 있는데 기술직으로 직무 변경해서 지원하면 마이너스일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닙니다. 마이너스는 아니고요. 오히려 제작 경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작 경력, 즉 다른 입장에서 이쪽 분야를 알아보게 되었고 이면의 것에 맞게 내가 현재 지원할 수 있는 건 기술 쪽이니 지원을 했다라고 해서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면접 때 공격을 받겠지만 공격이 아니라 뭐다? 나의 컨셉을 놓고 봤을 때 내가 일할 사람이라는 컨셉으로 이걸 접근한다면 오히려 다른 면에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지원했다라고 말을 할 수 저게 있겠죠. 무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PD라든지 내가 컨텐츠를 만들어본 제작 경력이 있는데 그렇지. 조연출 AD를 했는데 카메라 감독이나 뭐 아니면 부조나 주조에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그런 근데 일을 가능해요? 그게? 지원은 가능하죠, 당연히. 이런 환경을 조금 뭐 더 잘 그렇죠. 알고 있다 이런 부분을 어필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그렇죠. 보셨습니다. 아, 은영 변호사 오늘 한 건. 최고. 한 건. 여러 건. 네.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항목은 어떻게 최종 점검을 할지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2번 항목, 3번 항목은 어떻게 좀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까요? 2번 아까 1번은 이제 회사 외 지원도. 직무에 대해서 좀 관심을 보여드려야 된다고 했고요. 네. 2번은 뭐 추상적인 얘기일 수가 있겠지만 이번 1,500자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인지가 좀 형상화돼야 돼요. 그런 형상화될 수 있게끔 어떻게든 얘기 구조나 뭐 플롯을 좀 신경을 써서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 코치님 해주실 말씀. 저는 요거 받아서 3번 얘기를 네.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도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슈 그리고 철이 많이 지는 세월호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런 얘기를 그냥 누구나 할 법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할 거면 아예 그냥 안 하는 게 낫고요. 그리고 은근히 할 수 있는 얘기들도 이제 많이들 쓰고 있거든요. 친구들이 어떻게든 지역적으로 찾아보려고. 차라리 어디 진짜 해외 법인 있는 곳에 그 현지의 어떤 해외 이슈를 언급하는 일들도 종종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사회 이슈와 연관이 없다면 너무 번나가는 거니까 너무 당연한 것과 너무 어긋나는 것이 아닌 그 적절한 나의 평소의 사회 이슈를 보여줄 수 있게 좀 검색과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정말 숨가쁘게 진행이 됐는데 오늘 방송을 놓친 분들을 위해서 유엔캐스터가 다시 보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린다고 합니다. 네, 삼성 공채 오늘이 바로 마감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간절하게 이 방송 지켜보셨을 텐데요.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요. 저희 앞부분 다시 보기가 있습니다. 다시 보기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고요. 잡코리아 홈페이지 인터넷과 모바일 두 개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잡정보센터 어벤져스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많이 보시고요.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취준생들과의 실시간 채팅으로 진행된 1대1 실시간 상담 방송 금요 스페셜 어벤져스 특집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슬슬 방송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삼성그룹 오늘 자소서는 마지막이지만 채용 과정은 쭉 이어집니다. 쌤들의 신의 한 수 한마디씩 듣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 어쨌든 삼성 오늘 마무리를 잘 하시고요. 사실상 다음 주가 거의 절정입니다. 다음 주 마감이 이번 하반기 마감 기업의 거의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은행들도 이제 마감이죠. 그 다음 주 넘어가면 많은 기업들이 이제 뭐 발표도 할 거고요. 그래서 삼성에만 너무 지금 올인하지 마시고 다른 기업들 여러분들 있으니까 현대자동차는 아마 2주 후에 또 발표를 할 테니까요. 좀 세부적으로 계획 수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저는 저희 텃밭인 문과분들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빨리 제출하시고 다음 주에 써야 할 곳 정말 많죠? 금융권뿐만 아니라 여러 CJ도 있고 다른 기업들. 롯데에서 진을 겨우 빼갖고 오늘 쉬겠다는 심사는 안 되고 더 많은 지원과 가열책의 노력들이 이어진다면 남은 기간 좋은 결과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쌤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요 스페셜 취업 어벤져스 다음 주에는 공채 시즌 마지막 불금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일 다음 주 금요일 마감 임박인 주요 대기업들의 합격 전략을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잡코리아 홈페이지 가시면 사전 설문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추첨 통해서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금요 스페셜 다음 주 금요일 9월 22일에 다시 웃는 얼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